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보면 일단 미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저번주 목요일날 마무리한 다음에 금요일날 쉬었어요. 휴장했죠. 미국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을 바꾼 부분들 있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이제 부양책 협상 없을 거다 해가지고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를 좀 만드나 했더니 그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목요일 금요일 이제 미증시 상승 흐름이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이 10월 11일 2020년 이제 10월 12일 이제 월요일인데 일단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조금 흔들리는 그런 포지션이 지금 시간이 12시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도 섹터에서 확실하게 좀 힘이 빠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기존 주도 섹터가 언택트,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순서로 치면 코로나 테마, 헬스케어 바이오 되겠죠. 코로나 테마 쪽에서 이제 언택트 쪽으로 공격하고 2차전지 쪽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공격했는데,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기대감하고, 이제 뭐 유럽에서 이제 뭐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표하고, 중국에서 발표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확장이 될 거다.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에 변화가 있을 거다 라는 스탠스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기존 주도 섹터 흐름이 이제 변화를 해갔어요. 이쪽은 이제 1차 파동이 진행된 부분들이고 해서 이제 숫자가 아직 보여지는 구간들이 아니고,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시점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강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 테마 말고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게 조정 기간이 뭐 6개월이고 2년이고 얼마나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장기적인 이제 성장 사이클들은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보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 결국은 코로나는 이제 극복이 되겠죠. 그럼 이런 극복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관련돼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라든가 이제 테마를 엮여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 섹터에서 힘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미리미리 회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주도 섹터가 좀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먹으면 미래차 테마가 한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했었고,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 수소도 이 에너지 산업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제는 좀 성장에 그동안은 의구심이 많았어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산업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는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시장 대응을 이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현금이 지금 27%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현금 비중을 한 20%나 15%까지 줄여야 되는데, 이제 대기 악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악재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하방 스탠스 좀 갖고 있어서 여기서 현금을 한 5%에서 한 15% 정도 밸류보다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에서 한 20% 정도 현금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시장 가치는 22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 수준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이게 리타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현금 비중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12월 21일 넘어까지 시장이 많이 빠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현금 비중을 5%나 10%까지 줄여서 주식 비중을 더 채워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 대응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0월 12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 111%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이제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해요. 자, 버텨서 내는 수익의 경험을 키우라는 거죠. 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한 이제 상승 구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좀 보유해가는 그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 이제 엉덩이가 무겁게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이제 습관화 시키게 되면 기대 수익률들을 굉장히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게 버틸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을 버틸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빵이라든가 내가 비중이 무겁게 들어가 있으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산을 이제 골고루 해두게 되면 자, 내 자산 비중의 작은 부분이 이제 편입되어 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버티고 기업 가치 구간까지 버텨서 수익을 확장을 해서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에 대한 중요성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육대장님이 인증을 해주셨고요.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육대장님 코멘트도 한번 볼게요. 인지 디스플레이 111% 수익 구간에 이제 절반 매도를 했다. 라고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평균 매입가가 1910원 찍혀 있고요. 현재가가 4040원. 404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본 거죠. 자, 평가 손익률은 111% 찍혀 있고요. 자, 코멘트를 보면 이 종목도 꽤나 보유하며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가던 건데 자, 좋은 회사를 끈질기게 들고 가다 보니 좋은 성과를 주네요. 자, 항상 멘탈 관리 잘해주시는 멘토님 덕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보유한다 해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수익보다 올바른 방향성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회원분들이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먼저 경험한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제가 투자에 대한 철학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분들한테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종목 추천보다는 그런 쪽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리딩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은 이제 회원분들이 시간의 제약에 있어서 공부를 좀 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내가 최대한 공부를 해서 그 부분들을 회원분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사업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저는 이제 리딩을 해나가고 있고요. 종목을 추천하는 부분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육대장님의 코멘트를 읽어봤던 것처럼 이게 좋은 기업을 보유한다 해도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날 기업을 보유한다 그래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하면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설정을 하고 시스템의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보유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견디는 그런 습관과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 둘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하나 둘 10, 100, 1000 뭐 이렇게 누적이 되어가다 보면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철학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잡힌단 말이에요.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돼가면 자연히 내 자산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최근에 보면 깨달아가는 부분들이 좀 계시고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도 이제 수익 인증들 해주셨어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이제 태평성대님, 진스님, 이제 인지 컨트롤스, 인지 디스플레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신데 인지 디스플레이 갖고 나온 이유는 인지 컨트롤스는 이제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이 인지 디스플레이 자회사죠. 잠깐만 인지 컨트롤스가 뭐 회사인가? 아무튼간 자회사 모회사로 엮여있는 회사인데 이제 뭐 숫자가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인지 디스플레이가 숫자가 찍혀져 있는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좀 설명을 설명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인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 컨트롤스 수익 부신 이제 회원분들도 인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려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 태평성대님, 진스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분산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주가 변동성은 고통이 된다라는 거죠.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 팔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이때 팔지 말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고에 따라서 내 심리가 요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게끔 기업의 가치를 보고 변동성을 외면할 수 있는 스탠스들을 자꾸 잡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말이 쉽지 사실 이제 평가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 수익이 찍히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수익이 찍히고 손실과 수익 금액 같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뭐고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황금성이 높아서 그런 변동성들이 큰 거예요. 그게 이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자주 오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작고 그냥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쭉 성장을 해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오고 또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포지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을 취하고 침체 저평가를 사게 되면 장기적인 수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자주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쉽지 않은 거죠. 경험이라는 게 축적이 돼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육 대장님이 이제 편입했던 그 포지션을 보면 2019년도쯤에 이제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 테마 쫙 붙었다 했을 때 이제 수소차 테마로 이제 엮여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걸 보면 테마로 딱 엮였다 했을 때 50%까지 팍 튀었다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코로나 폭락을 맞게 되면서 5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50%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 폭락이라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니었죠. 이때 이제 뭐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털리고 이제 공포가 거의 뭐 최대치에 다다라는 빅스 지수 많이 오르고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치에 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제 회피 심리로 인한 이제 공포로 인한 회피 매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저평가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런 저평가라는 건 정상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맞춰서 이제 주가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면 편입했던 시점이 이제 1910원 뭐 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100 해가지고 곱하기 2해서 100% 구간대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본 거죠. 꼭지에 딱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기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00%원까지 도달을 안 했으면 그냥 보유를 했겠죠. 이렇게 밀려서 갔든지 뭐 그냥 바로 올라가든지 보유 포지션을 취했을 거고. 자, 이런 기준점들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강제성들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라든가 매수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때 좀 합리적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 수익이 났다가 이제 빠지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빠져있는 거만 생각해보면 이때 매도를 하고 이때 다시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빠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매도를 딱 했는데 여기까지 빠져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더 살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매도 포지션을 한번 봤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놨는데 싼 포지션까지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매도를 조금 봤다 그러면 어때요? 많이 빠졌어. 그때 좀 덜 팔걸.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심리가 오락가락 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투자 명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주식은 팔지 않는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우리가 IMF 때 투자를 해서 600원에서 1000원 구간대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예를 들어서 6만원이에요. 그럼 60배 정도, 5만원, 6만원이니까 대충 50배, 60배. 뭐 이제 600원 구간대 샀다 그러면 50배에서 100배까지. 자, 이렇게 확장이 되는 수익 구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변동성이 몇 번이나 왔을까요? 이렇게 600원에서 6만원까지 상승을 하는 구간에 마이너스 30%, 50%, 70%의 변동성이 얼마나 왔을까요? IMF 때만 놓고 보면 일단 뭐 70% 변동성이 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요 정도의 변동성들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간 건데,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지나고 놓고 보면 다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고,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었던 포지션에서는 굳이 팔 이유가 없었던 포지션이었던 거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놓고 보면 지금만큼 성장할 누가 아니야. 당연히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확인해 나가면서 보유를 해 나가는 거죠. 매수를 한번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분산을 해놓다 보면 자, 공부량을 많이 줄여서 자, 내가 체크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노이즈를 받아들이면 되고 또 수익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으면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가면 되는 거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50배, 100배씩 성장하는 기업도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의 10%만 예를 들어서 100배 성장하는 기업을 갖고 있었으면 그냥 이 자산의 예를 들어 10%가 내 전체 자산을 10배를 키워줍니다. 다른 수익들은 다 배제하고 이 10%가 근데 이제 1%가 100배 수익을 만들어주면 어때요? 내 자산의 더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자산 비중의 1%가 내 자산의 더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500배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내가 그 기업의 1%를 사놨어. 내 자산 비중의 1%를 사놨어. 그러면 그 500배 성장한 기업이 내 전체 자산을 5배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복리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수익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 기본적인 이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손실이라는 거는 100%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 사례만 놓고 봐도 어때요? 수익은 자, 10,000%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0만 프로도 가능하죠. 야, 성공하면 100배인데 자, 손실의 1배를 두려워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분산이라는. 자, 이 손실이 100%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은 어떤 기업이라도 있겠죠. 에디슨이 이제 창업한 회사가 G라는 회사가 망했죠. 자, 그런 회사들도 망한단 말이에요. 자,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도 망합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앞으로 미래 100년 후에 안 망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뭐 10년 후에 안 망할 거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망하지 말란 법이 없었어요. 기업이 망하는 건 당연한 과정인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쇠퇴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망하고 어떤 기업이 성장을 했다 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다른 새로운 기업들이 찾아가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경제라는 거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망할 걸 두려워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확장 가능성이 100배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을 놓고 보면 1000배도 가능하죠. 10만 프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 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 확장성을 최대한 시간을 입혀서 확장성을 넓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라든가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을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30이 넘었기 때문에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저라든가 저부터 이제 50대 60대는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시간 가치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제 자녀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한 살 태어났는데 한 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0대, 20대 때까지 운용을 이제 해주면서 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경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걸 운영하면서 깨닫고 장기적으로 죽기 전에 80살, 90살까지 만약에 앞으로 이제 100살, 130살, 15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그때까지 장기적인 수익률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익률을 많이 내도 그 복리 효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가치를 절대 역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한 5년에서 한 15년까지는 이 결과값을 제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의 결과값은 역전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넘어가면 이 시간 가치는 절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이 시간 가치를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가치를 최대치로 확장을 시키려면 이런 변동성들은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보고 가야 돼요? 변동성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보유하고 이제 뭐 매도를 하고 하는 포지션에 가치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절대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매수해서 이제 기업은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3년, 5년 못 움직인다. 그럼 이게 잘못된 투자일 거냐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치 투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나 포기를 하게 되겠죠. 3년, 5년, 10년 주가가 만약에 못 움직여. 그럼 포기하게 되겠죠. 왜요? 주가가 못 움직이니까.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못 움직이면 가치 반영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치 반영을 못 하는 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1에서 5로 성장했는데 주가가 1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5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가치 투자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 성장하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주가가 8년을 못 움직였으면 자, 2년 만에 주가가 5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5가 되면 500%죠. 자, 이렇게 가치의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 수익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숫자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2015년부터 자, 매출이 한 3천억 나옵니다. 2016년도에 3,800억, 17년도에 4,700억, 18년도에 5,100억, 자, 19년도에 5,500억. 굉장히 성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익이 찍히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진폭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산업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디스플레이 본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사양 산업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 수소에 대한 투자들을 해놨던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언제 부각이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테마 흐름을 타고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튀는 거예요. 그 빵 하고 튀는 타이밍이라는 걸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걸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기존에 있던 주도 섹터가 쉬어가면 미래차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건 가능성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죠. 근데 운이 좋아서 어쩌다 맞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놈들을 근데 이제 제가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이제 정리해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이 높은 관점을 잡아가는 거지 100%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의 올해 매출을 봐도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한 3천억 정도 매출을 보여지니까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 큰 뭐가 없으면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이 찍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이익은 계속 제한돼서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익이 한순간 5%, 10%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천억에서 이익이 5% 찍히면 300억이에요. 그렇죠? 이익이 갑자기 10% 찍히면 600억이야. 그러면 이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3,455원 구간에 이제 한 1,500억 정도 돼요. 그럼 이 기업의 확장성은 자, 300억, 600억까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총이 300억, 600억까지 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편입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있었던 구간들이에요. 그럼 500억에서 6,000억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10배 가는 거죠. 자, 이게 1000%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확장성, 10배, 5배 확장성은 별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기회들은. 상장되어 있는 2,300개 기업에서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 네모칸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성장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주가는 이 박스권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그렇다 그래서 이 구간에 샀다 그래갖고 투자 실패냐 이거예요. 자, 이 구간에 샀다가 팔아먹은 사람이 이제 투자 실패죠. 중간에 조금 먹고 팔았든가 아니면 손실을 보고 팔았든가 아니면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한 거.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툭 튀기 시작하는 구간까지 보유를 했으면 이거는 실패가 아닌 거죠.
수익이 나기 전에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못 움직인다고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움직일 거니까. 이 기업에 문제가 있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확률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리스크라 그러는 거죠. 언제든지 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해놓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언제 움직였어도 움직일 기업이었다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2017년도에 코로나 리스크를 두들겨 맞으면서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하고 튀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이제 수소차 테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수소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밸류라는 게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하고 다른 기업을 제가 이제 한 개를 또 엮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대장의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은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추천이 나갈 종목이에요. 이런 기업들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는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전 전체적인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야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개별 기업의 공부는 대충 해요. 저는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의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기업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돼요? 회사에 유리하게끔 많이 발표를 하겠죠. 자, 그리고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 놓은 내용들을 오픈해 놓은 건 어때요? 당연히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좋은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보의 왜곡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개별적인 내용들은 저는 이제 숫자를 조금 중요시하게 보고 개별적인 기업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보는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봅니다. 왜? 그 기업에 대해 굉장히 장밋빛 전망에 내가 내 생각에 막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고 환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최대한 안 좋은 측면으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실패를 해도 실망을 크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버텨서 되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라는 건 물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아직 하지 않았다.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몇 년이 걸리던 간에 이걸 버텨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하나둘 쌓아가야 돼요. 이거를 몰빵에 들어가 있다라 그러면 주가가 5년, 10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이걸. 내가 근데 1%만 샀어. 0.5%만 샀어. 3%만 샀어. 2%만 샀어. 버틸 수 있어요. 이 기간 버틸 수 있어요. 왜?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분산하는데 섹터로도 분산을 하고 유행이라는 것도 돌고 트렌드도 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트렌드가 도는 거죠. 테마 흐름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경제는 심리랑 굉장히 연동성이 있는데 변동성 심리는 이꼬르예요. 변동성하고 심리는 이꼬르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심리 상태라는 거는 굉장히 변동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심리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수치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 그러면 기업 가치처럼 봐야 돼요. 근데 이 심리에 대한 평균값이라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론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계산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치에 집중을 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고 뭐하고 하면 굉장히 싼 구간에 있으면 이거를 매도하는 게 아니고 더 사면 더 샀지. 중간에 포트폴리오 변경 같은 것도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체 사인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드리고 뭐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분들마다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내 포트폴리오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찾아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리딩을 하는 입장이니까. 회원분들의 포지션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가입을 하셔갖고 지금 종목수가 하나도 없어.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채워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서 아직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어도 변경을 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드려야 되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이기 때문에. 근데 회원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리딩에 맞춰서 변경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스스로 가치 판단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제가 공부해서 이제 보급해드리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스탠스가 맞아가는 기회들이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편입을 해봐도 되는 거고, 항상 리딩도 이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건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버텨서 내는 수익의 경험을 키우게 되면, 자, 기업 가치는 언젠가는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장기적으로 키워가는 그런 포지션 설정을 습관화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